기초사 2차 해설 강의 시작할게. 자, 1번 보면, 자, 1번부터 보세요. 자, 두 당식 A, B에 대해서 x-2a-4b가 3b를 만족하는 당식 x는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자, A라고 하는 식이 지금 A라고 하는 식이 x제곱 더하기 2xy 마이너스 5y제곱, B라고 하는 식이 2x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4y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런데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이 x-2a 마이너스 4b가 3b다.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다가 당연히 이걸 먼저 대입하진 않을 거야. 맞죠? 자, 이런 문제를 보시면은 가장 먼저 이 a, b도 이런 것들도 동류항이라서 계산이 먼저 가능하단 말이죠. 그럼 x, 내가 구해야 되는 식이 결국 x니까 x라고 하는 것이 넘어가면 2a, 그 다음에 4b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2배에 결국 이 다음에 ab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대입하면 된다. 별로 내용이랄 게 없어요, 이 문제는. 따라서 x라고 하는 거가 2x제곱, 2x제곱 없어지고요. 4xy 마이너스 xy 3xy 마이너스 10y제곱 플러스 4y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y제곱. 그래서 2번에 나옵니다. 쏘리 마이너스 6y제곱이요. 2번에 나옵니다. 됐죠? 맞지? 별게 없다. 자, 2번.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정말로 별게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좀 고민하는 것 자체가 아직 공부가 좀 덜 되어 있는 거죠. 자, a세제곱이 5잖아. a세제곱이 5인데 문제에서 보면은 a-1, a 플러스 1,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 보면 뭐가 떠올라? a세제곱을 일단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죠? a세제곱을 이용하는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a-1하고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이걸 보고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있죠. 우리가 고1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수학상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곱셈 공식에서 이런 거 아마 봤을 겁니다. x-y에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 이 식이 결국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 이렇게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y에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이 친구가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이 a-1과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 이 모양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이게 보여야 해. 보여야 해.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당연히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해당하는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해당하는 이 식이 a세제곱 마이너스 1과 a 플러스 1하고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이 밑에 식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a세제곱 더하기 1로 바뀐다. 그러니까 a하고 1에 대해서 주어진 이 곱셈 공식을 쓰는 겁니다. 맞죠? 답은 그래서 4 곱하기 6이 되겠다. 24다.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 이건 역시. 자, 그런데 곱셈 공식을 모르면 안 돼요. 다 외워야 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3번을 보시면 x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3. 이 식이 x에 x-1에 x 플러스 1 더하기 ax에 x-1 더하기 bx 더하기 c가 x에 대한 항등식이고요. 그때 ABC를 구하세요. 자, 근데 봐봐. x에 대한 항등식, 이 멘트가 되게 중요해. x에 대한 항등식. 자, x에 대한 항등식.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좌변 우변에 식에 그 x에 어떤 것을 대입해도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 같은 경우는 퀴즈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엑셀을 집어넣어서 이 등호를 성립하게 해주는 답을 찾고 싶은 게 방정식을 푸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는 멘트가 나온 이상 식의 생김새도 같아야 되고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결과물이 같아야 돼요. 그럼 항등식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 좌변에 있는 식을 ax라고 한다면 우변에 있는 식을 내가 bx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요,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모든 문제가 그 두 개가 어떠한 x에 대해서도 같아지려면 첫 번째로 생김새가 같아야 돼. 즉 생김새가 같아야 돼. 그 무슨 말이냐면 같은 차수에서 같은 개수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죠? 어떤 x에다가 a를 대입해도 그 식의 값이 같아. 그 결과물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이 항등식, 또 이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개념에 대해 얘기를 하면 뭐가 있었지? 이 문제처럼 x에 대한 항등식 이 자체를 주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두 번째로 뭐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뭐 임의의 x에 대해 식을 만족한다. 이런 말이 있다면 얘도 항등식이라고 우리가 알아먹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럼 또 뭐가 있었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 이런 말이 있어도 그 실수 범위에 대해서 항등식이다. 그럼 또 뭐가 있었죠? x의 값에 관계없이. 수학 시간에 왜 이런 걸 배웁니까? 라고 하면은 해석을 해야죠. 우리가 결국 어려운 문제 풀 때는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게 이런 것들을 다 해석해서 이런 걸 가지고 수학적으로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x의 값에 관계없이, 특히 이런 멘트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본 적 있죠, 다 한 번씩.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풀이가 있는 겁니다. 얘를 다 전개한 다음에 생김새를 맞춰주려고 x세제곱의 개수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비교해주고, 미정계수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들을 비교한다는 겁니다. 다 전개한 다음에 x제곱의 개수 비교해주고 x의 1창의 개수 비교해주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야, 이 문제는. 맞죠? 왜냐면 이 식 같은 경우는 그냥 대입하기 너무 좋게 되어 있단 말이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아이들이, 중간중간 아이들이 이렇게 인수들로 묶여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0이 되게끔 우리가 적당한 숫자를 대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씩 대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x를 가지고 있고 이 친구도 x를 가지고 있고 이 친구도 x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일 첫 번째로 x는 0을 좌변 우변에 대입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변은 뭐가 되냐? 좌변은 뭐가 되냐? 3. 우변은 0, 0, 0 되니까 c 이렇게 되겠죠. 그럼 c는 0이구나. 두 번째, x에다가 또 뭘 대입하냐? 아니 x 아까 여기 0 대입했으면 이제 1 같은 거 한번 대입해볼까요? 1 같은 거 대입해보면은 좌변은 5, 3, 13.
오면은 소거되고요. 소거되고요. B 더하기 C가 나오네. 근데 C가 3이라 했으니까 아 B는 10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또 뭘 대입하면 될까? 1 대입했고 1 대입했으니까 아직 내가 A를 모르죠. 그러면 A만 남기고 나머지를 없애면 되잖아요. 뭘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은 뭘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 항은 없어질 것이고 물론 다른 숫자 대입해도 돼요. 다른 숫자 대입해도 우리는 이미 B하고 C하고 나머지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A를 찾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이유는 계산 덜 하려고 계산 안 하려고 이거 계산 안 해도 되잖아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1 더하기 4 3이고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고 3이니까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좌변은 1이 나오겠죠. 좌변은 1 맞죠?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1 그럼 우변에는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2에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더하기 C니까 마이너스 10 더하기 3 따라서 A는 4가 나오겠네요. 맞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답이 8이다. 17이다. 17 10 더하기 4 더하기 3이니까 17 이해되시죠? 그럼 이 문제는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식의 생김새, 즉 미정계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 어차피 같은 식이라면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결과물이 같을 거니까 그런 결과물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이 정도 수준은 지금 1번, 2번, 3번은 가장 기본적인 유형 수준입니다. 예제 수준이에요. 예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4번을 보세요. 4번을 보시면은 x세제곱 더하기 2a-1 x제곱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1x 마이너스 4a의 인수를 찾으래요. 인수를 찾으래. 그지? 자, 이 식은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죠. 자, 내림차순은 차수가 큰 것부터 상수까지 그러니까 큰 것부터 작은 순서대로 쭉 나열한 거죠. 그죠? 자, 이게 만약에 인수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아니 인수분해를 해서 이 덩어리들을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선생님이 px라고 해보면은 이 px를 어떤 덩어리들로 찢어서 이런 것들을 읽어주겠다는 말이야.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저 3차식을 인수분해 하려면 저 3차 방정식, 자 이게 방정식은 아니지만 저 3차식을 인수분해를 하려면 논리가 좀 있어야 돼. 논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보세요. 이런 말을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x세제곱의 개수의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의 개수의 약수를 대입해서 0이 되는 것을 찾으면 조립제법을 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자, 봐봐. 이 3차식을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px라고 하는 것이 는 0이라고 선생님이 등호하고 0을 먼저 식을 세울게요. 이렇게 는 0. 그럼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3차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PA가 예를 들어 A는 있으니까요. P알파가 0이 되게 하는 알파를 찾는다면 PX 이꼴 제로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 적당한 숫자 알파를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걸 찾는다면 이 알파, P알파 이꼴 제로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PX는 알고 보니까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애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할 수 있을까? 왜냐면 알파를 집어넣어야 0이 되는 거니까. 맞죠? 자, 무슨 말이라고? PX가 0이라면 PX 이꼴 제로라고 하는 이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0이잖아요? 그럼 이 말 자체가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PX를 X 마이너스 알파에 대해서 나눠버리면 이 몫이 나머지 인수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0되는 알파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0되는 알파. 그럼 이 0되는 알파는 누구냐? 이 알파는 누구냐? 바로 최고차항의 개수, 즉 x세제곱의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는 숫자가 그 중에 하나가 이 알파의 후보가 되는 거야. 아니 왜요? 이건 또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뒤에 3차 방정식까지 배웠으니까 얘기를 좀 해보면은 이 3차 방정식에서 근이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럴 수 있죠, 그죠?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3개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3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는 뭐라고 배웠냐면요.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배웠어요. 마이너스 a분의 d. 언제? 이런 일반적인 3차 방정식에서 세근의 곱은 근각계수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맞죠? 왜 이렇게 되었죠, 이거는? 자, 근각에서는 또 왜 이렇게 될까?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면 이 식이 x-알파, x-베타, x-감마 이렇게 인수로 가질 것이고 그걸 다 전개해주고 a로 나눠주면 돼요. 아시겠죠? 어쨌든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럼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하는 이 값이 이거 숫자예요, 숫자. 이거 숫자겠죠, 마이너스 a분의 d. 이거 숫자고 이거 숫자니까,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예를 들어 이 숫자가 이 숫자가 6이야. 이 숫자가 6. 그러면 이 6의 약수 있죠. 6의 약수. 1, 2, 3, 6 이런 거.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알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6이라고 하는 게 근 3개가 덕지 곱해져 있는 거면 맞죠? 그 6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하는 이 숫자가 근 3개가 다 덕지 곱해져 있는 형태라면 그 중에 a의 약수분의 d의 약수, 즉 이 6을 이루고 있는 이 약수들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알파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맞죠? 근데 누군지는 모르죠. 그래서 내가 집어넣어서 0 되는 걸 찾겠다는 거야. 근데 0 되는 게 무조건 하나 있어. 무조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무조건 있어요. 이런 x세제곱 어쩌고 하는 3차 방정식에서. 왜?
왜가 중요하죠. 왜? 또 왜 무조건 있냐면 아직은 안 배웠는데 수투 시간에 나중에 3차 함수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3차 함수가 0이 되게 하는, 다시 말하면 x축하고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직은 이해 못해도 되지만 3차 함수의 구조가 실근 하나를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럼 그 실근 하나를 찾아야 하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조립제법을 통해서 나눗셈을 통해 가지고 나머지 두 개를 찾을 수 있는데 그 하나가 누구냐는 거죠. 그럼 그 하나 어떻게 찾는다? 바로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로 찾는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식을 보면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이 식이 0 되는 걸 찾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의문점이 들죠. 봐봐. 보고 있지? 의문점이 들지. 선생님 저는 근데 이 A 같은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0 되는 걸 찾아요? 겁먹지 마. 겁먹지 말고 집어넣어보면 돼요. 왜냐면 자세히 보시면은 2A고요. 마이너스 2A지. 마이너스 4A지. 예를 들어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 같은 걸 대입하면 2A하고 1이 곱해질 것이고 마이너스 2A하고 마이너스 1이 곱해지니까 여기서 4A를 만들고 여기서 마이너스 4A가 없어지기 때문에 A 값에 상관없이 A가 소가 돼요. 그 숫자들만 맞아 떨어지면 0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마이너스 1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걔네 그 답은 이 마이너스 4A의 약수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일단 마이너스 1을 보여. 그럼 실제로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볼까? 이 식에다가 P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볼게요. 그러면은 저 좌변이 어떻게 바뀌냐면 보세요. 마이너스 1 2A 마이너스 1에다가 1이 곱해지는 거니까 더하기 2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지는 거니까 더하기 2A 더하기 2 빼기 4A 이렇게 바뀌죠. 자 보시면은 2A랑 마이너스 4A가 없어져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2랑 없어져요. A 값을 몰라도 0을 찾았죠. 맞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저 3차 식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구나.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을 인수로 가지고 있구나. 그럼 x 플러스 1로 나눈다면 나누어 떨어지는 애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 다음에 조립제법으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눌 때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나눗셈 방법이죠. 나누는 방법이죠. 그럼 조립제법 어떻게 해? 조립제법? 그렇지. 봐봐. 최고차항의 개수부터 쓰는 거야. 1 2A-1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A 이렇게 최고차항부터 씁니다. x제곱이나 x나 이렇게 중간에 만약에 항이 없으면 자리를 0으로서 비워놔야 돼요. 그건 알죠? 그 다음에 이것을 조립제를 할 텐데 뭐로 하겠다? 마이너스 1에 대해서 합니다. 왜? x 플러스 1로 나누니까요. 이해되지? x 플러스 1로 나누겠다고. 그러면 자 봐봐.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누는 방법이야. 나누면 여기서 나오는 이런 숫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다? 그게 우리가 궁금했던 이 몫이라고. 몫.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조립제법 방법이 뭐죠? 조립제법?
그렇지. 첫 번째 것을 내립니다. 첫 번째 것을 내려요. 이거는 무조건 하는 방법이야. 처음 것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이 관계는 뭐죠? 마이너스 1이랑 밑에 있는 것은 곱합니다. 곱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 사이는 뭐죠? 이 관계는 2a-1하고 마이너스 1하고는 더합니다. 맞죠? 그럼 2a-2가 돼요. 그 다음에 다시 곱하세요. 자, 그 다음 다시 곱하시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다시 더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랑 2랑 없어지고 마이너스 4a만 남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 또 해야죠. 될 때까지. 4a. 그럼 더하면 어떻게 돼? 0이 나오죠. 자, 차례대로 보세요. 차례대로 이 식으로 나눴을 때 이게 마이너스 1이지만 실제로는 x 플러스 1입니다. x의 개수가 1인 식에 대해서 우리는 졸업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 언젠가 다룰 수 있으면 다뤄줄게. x 플러스 1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몫인데 나누었을 때 나머지라고 이제 오른쪽 게. 그럼 여기서부터 이것이 나머지. 이게 나머지고요. 이게 몫의 상수. 1차 항의 개수, 2차 항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여기까지가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 px라고 하는 식이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x제곱 플러스 2배의 a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4a 이렇게 뒤에 나머지 없고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식이 어떻게 돼? 또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2a랑 2에 대해서 뭐? 자, 2a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걸 이쪽에 마이너스 한번 깔아볼게요. xx 이렇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x랑 마이너스 2랑 곱해지면은 마이너스 2x고요. x랑 2a랑 곱해지면 2ax가 되겠죠. 그것이 더해지면 2a 마이너스 1x를 곱힌단 말이죠. 아, 곱해서 마이너스 4a가 되고 더해서 2a 마이너스 1x가 되니까 이 식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최종적으로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a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까지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니? 자, 무슨 말이야? 자, 그러면 앞으로 이 3차 x에 대해 세제곱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이런 식을 인수분해할 때 적당한 숫자 여기서 찾아내는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0 되는 것을 찾자고. 0이 된다는 것은 그 숫자에 대해서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x-알파에 대해서. 그럼 x-알파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고 이 몫만 찾아내면 그 몫이 또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 상태 그대로가 인수고요. 되면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찾아내면 돼요. 무조건 0 되는 걸 찾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됐지? 자, 그러면 답은 뭐예요 이제? x 1번 기억 x-2a 땡이죠. 니은 x 플러스 2a 맞죠? 디귿 x-1 아니죠. 리을 x-2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논리야, 논리. 이 문제 자체는 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0 되는 것을 찾아야겠다. 0 되는 것을 찾을 때 이런 방법으로 찾는다.
이런 방법을 찾는 근거는 여기에 있다. 그 다음에 이 알파가 0이 되는 이 실근이 반드시 하나 있다. 실근이 반드시 하나 있다. 그러니까 0 되는 것에 찾는 것에 집중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쉬워요. 그래요. 찾기만 하면 조립제를 하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5번. 마스크를 확실히 끼고 하니까 덥네. 자, 5번은 갑자기 쉬워졌습니다. 2차 방정식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 이꼴 0에 두 근이 알파 베타야. 자, 보자마자 뭘 하고 싶니? 두 근 알파 베타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그렇지. 자, 근과 계수에 의해서 알파 왜? 보기 지금 구해야 되는 게 그런 형태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고요. 알파 베타가 3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을 추가적으로 두 근이 먼저 주어지잖아. 두 근이 먼저 주어지면은 또 어떤 생각을 추가적으로 가지면 좋냐면, 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해당하는 이 퀴즈, 방정식이라고 하는 퀴즈의 정답입니다. 퀴즈의 정답. 퀴즈의 답이라고. 퀴즈의 답. 맞아요? 그렇다면 알파라고 하는 식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0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래서 3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더하기 1은 0이다. 그럼 또 베타를 집어넣어도 3베타 제곱 마이너스 6베타 더하기 1은 0이다. 이것도 이 문제에서는 안 쓰이지만 필요하다면 이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알파 베타에 대한 관계식을 주는 거야. 관계식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답을 먼저 알려주고 있는데 대입해볼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요. 알겠지? 근각에서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이 알파 베타를 직접 찾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개수들을 다 아니까. 맞죠? 필요하다면 찾을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이 보기를 보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이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인가?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제곱. 이 친구 값을 구하래요. 맞죠?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 베타 제곱을 뭐 이런 걸로 바꾸기가 귀찮으니까요. 또 3 나누고 몇 하기 싫으니까 요 아이는 간단하게 통분 먼저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 분의 베타 세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 그럼 이 식이 알파 베타 분의,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는 알고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세제곱에 3알파 베타 빼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식이 바뀔 수 있겠죠. 여기서 또 개념이 나오죠.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은, 자,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 3xy의 x 플러스 y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2번 문제 풀 때 했던 것처럼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인수분해된 형태인, 당연히 얘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맞죠? 그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에 보면은 이 두 개가 떠올라야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억지스러운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럼 또 뭐가 있었죠? 세제곱 빼기 세제곱도 쉬워요.
x-y의 전체 세제곱에다가 3xy를 더하시고요. x-y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수분해 된 형태는 x-y에다가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 이것도 아까 전에 2번에 설명했던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합과 곱을 아니까 이 곱셈 공식 형태를 쓴 것에 불과하다. 아시겠죠? 그럼 대입만 하면 되겠죠. 대입만 하면은 답이 18이 나올 겁니다. 자, 6번. 자, 6번 볼게요. 다항식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를 x-2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표로서 주어져 있습니다. 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A, B, C, D 맞죠? 그 다음에 네모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 자, 봐봐. 네모 구할 수 있겠죠, 당연히. 맞죠? A, B, C, D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제 조립세법을 할 줄 아니까. 그 다음에 그냥 구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아직 문제는 안 끝났죠. 목과 나머지 1 때 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를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나머지만 빨리 구하는 것이 나머지 정리라고 하죠. 단원상에. 그런데 나머지 정리는 항등식의 어떤 성질 중에 불과해요. 아까 선생님이 항등식의 성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아까 썼잖아. 식의 생김새가 똑같아서 좌우를 비교하는 방법도 있고요. 항등식이라면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도 결과물이 똑같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아이를 어떤 아이로 나누는 행위. 이게 바로 항등식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야. 무슨 말이지? 나누면 왜 항등식이 만들어질까? 자, 예를 들어 보세요. 7을 4으로 나눠. 몫이 뭐죠? 이라고 해줄 수 있죠. 나머지는 1이라고 해줄 수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고등학교 때에는 7이라고 하는 것이 3 곱하기 2 더하기 1이 더라. 이런 논리가 자주 사용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얘는 왜 항등식이냐? 똑같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식을 예를 들어 B로 나눠. 그 다음 몫이 Q야. 그러면 이 BQ가 곱해지면서 남아있는 이 R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럼 이 아이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죠? A라고 하는 이 AX는 BX 곱하기 QX 더하기 RX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누는 행위 자체가 나눈다는 행위 자체가 항등식을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이 RX라고 하는 이 식의 차수는 이 RX의 차수는
당연히 나누는 식의 bx보다 낮아요. 차수가 낮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를 들어 보세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로 나누기 때문에 이 1이라고 하는 이 나머지는 3보다 커질 수가 없어. 숫자상에서는. 3이랑 같아만 줘도 이 몫에다가 더 우리가 추가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4 같은 경우가 되면 3으로 나누면 3 곱하기 3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몫이 올라간다고. 근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R이라고 하는 이 식의 차수가 B하고 같잖아요? 그럼 Q에다가 어떤 상수가 더 추가돼서 묶여. 더 추가로 묶인다고. 당연히 차수가 더 커질 수는 없는 거고. 차수가 낮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그럼 내가 여기서 자 보세요. 나머지를 찾는다는 행위는 결국에는 이 bx, qx를 무시하고 나머지만 찾아내면 되는 거죠. 적당한 숫자를 대입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식 가지고 우리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를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한다는 행위는 이 ax 세제곱 더하기 어쩌고 플러스 d를 x-1로 나눈다는 거는 bx 자리 x-1을 까는 거고요. 그때 몫이 qx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1차식보다 낮은 거니까 상수가 나온다고. 상수. 맞아요? 그럼 내가 결국에는 이 나머지를 찾는다는 것은 R을 구한다는 거잖아. 그치? R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무시할 수 있는 x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우변에는 R만 남겠다는 거예요. 없어지니까. 그럼 좌변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남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물어보는 거죠. 맞지? 그럼 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찾으면 되죠. 그래서 그냥 이제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 찾는다? 아,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여기 1 대입하고 물어보는 거구나. 이게 바로 떠올라야 돼. 지금 선생님이 여기까지 설명하는데 거의 한 30분이 넘게 걸리고 있는데 사실 혼자 문제 풀면 몇 분 걸리면 안 돼요. 보자마자 다 떠올라야 되는 것들밖에 없어요. 알겠니? 자, 그럼 ABCD 어떻게 찾을래? 조립식법 보세요. 문제에서 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A가 이게 지금 1로 내려와 있으니까 A는 1인 거죠. 이렇게. 그럼 2 곱하기 1이니까 여기 첫 번째 박스에는 2가 들어가겠죠? 근데 보세요. B 더하기 2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2를 빼면 B가 나오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2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해주면 마이너스 2죠. 0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C가 나오죠. 2랑 0이랑 곱하면 0이죠. 마이너스 2에서 0을 빼면 D가 나오죠.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1 빼기 3 더하기 2 빼기 2 해서 답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럼 7번. 자, 지금까지 하나도 어려운 게 없었어요. 지금 복습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자, 루트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분의 루트에 x 플러스 1. 이 식이 마이너스 1 루트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분의 x 플러스 1. 얘를 만족하는 정수 x 구하래.
보세요. 우리가 복소수 시간에 뭘 배웠냐면은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될 때가 있더라. 이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건 우리의 기존 상식에 어긋나는 거였어. 왜? 봐봐.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당연히 루트 곱하기 생각해봐.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6 이렇게 숫자만 곱해주면 됐는데 왜 마이너스가 나와야 등식이 성립하냐? 왜 마이너스가 나와야 이 식이 맞는 식이 되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상식에 어긋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말 자체가 언제 성립하냐면 A가 0이 아니고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을 때 이 식이 성립했어. 즉 둘 다 음수라면 이 식이 성립한다고. 왜? 봐봐. 음수가 되면 루트 2, 예를 들어 루트 마이너스 2고 루트 마이너스 3이라 해보자. 그럼 루트 마이너스 2는 루트 2i랑 같고요.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i랑 같아서 루트 6i 제곱이 돼서 i 제곱이 마이너스를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음수일 때는 이 식이 성립한다고. 맞죠? 하지만 사실 숨겨져 있는 사실 하나 더 있어. 만약에 말이죠. A가 0이거나 B가 0이어도 이 식은 성립합니다. A가 0이거나 B가 0이어도. 맞지? 생각해봐. 0이면 0이잖아. 맞죠? 근데 교과서에서는 왜 이렇게 남아있냐? 굳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런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건데 A가 0이면 그냥 등식이 당연한 말이 돼버려서 이 마이너스가 특별하게 성립할 때를 공부하고자 하는 건데 이 0일 때는 굳이 배우지 않았던 거예요. 0이 아닐 때만 배웠다고.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만 배웠다고. 하지만 이 등식이 성립하는 관점에서 보면 둘 중 하나가 0이어도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 마이너스가 성립할 때를 공부를 하자면 교과서에서는 0보다 작고 0보다 작을 때 이게 성립하더라 라고 배웠지만 이 등식이 성립할 때가 언제야? 라고 하면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둘 중 하나가 0이어도 된다는 거야. 맞습니까? 이해돼? 두 번째 또 뭘 배웠죠? 비슷한 거 하나 더 있었잖아. 비슷한 거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루트 a분의 b가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상식에는 루트 2분의 루트 3은 루트 퉁치고 2분의 3 해도 되는데 어떨 때는 이게 마이너스를 붙여 보정을 해줘야 등식이 성립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는 이런 일이 생겨요. 왜 그렇죠? 라고 하면은 분모가 음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이거 잠깐 한번 증명만 잠깐 해볼게. 이건 아까처럼 i 빼는 게 아니라서 루트 a분의 루트 b가 루트 마이너스 자 a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a에다가 i 이렇게 빼줄 수가 있어요. 이게 루트 a분의 루트 b가 루트 마이너스 ai분의 루트 b랑 같은 뜻이야. 봐봐. a가 음수잖아. 그럼 마이너스 a를 해줘야 양수로 바뀌겠죠. 그럼 양수로 바뀌면서 i 하나 빼는 거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식이 뭐예요? 그러면은 루트 이게 양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식처럼 마이너스 a분의 b에 i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겁니다. 지금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 i분의 1은 분모 분자에
i라고 하는 이 식을 이렇게 실수화를 시켜버리자고. 분모에 i 있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이 i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로 바깥에 빠지고요. 루트에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가 그대로 있고요. 분자에 i가 남아있다. 맞아요? 이 i가 루트 안으로 기어 들어가면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버립니다. 분명히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루트 a분의 b가 됐네? 언제? 분모가 함수일 때요. 분모가. 분자는 양수이면서. i를 바깥으로 빼면서 마이너스가 생겨야 맞는 말입니다. 그래야 얘가 양수니까. 그리고 이것이 i분의 1이 이렇게 실수화가 되면서 마이너스가 생긴다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등식이 성립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어. 뭐냐면 바로 b가 0이어도 이 등식은 성립합니다. 등식만 보면은. 즉 분모가 아무리 어떤 숫자든 간에 분자가 0이면 그냥 이건 등호는 맞거든요. 이거 왜 안 배웠다?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나는 지금 마이너스가 성립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건데.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 디테일한 것까지. 분모는 이거는 A는 0, B는 0 두 개면서 왜 A는 B는 0 하나밖에 없나요? 이 A라고 하는 것은 분모니까 분모가 0 되는 것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요. 함수값이 없기 때문에. 그 값이 없기 때문에. 이해돼? 그럼 이 문제 봐봐. 이 문제 자세히 한번 읽어봐. 이 문제. 얘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로 구하랬지. 맞죠?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첫 번째. 그럼 분자가 0이 되면 되잖아. 분자가 0이 돼버리면 봐봐. 분자 0 되면 분모는 확실히 0이 아니죠. 1 마이너스 1이죠? 1 플러스 2 마이너스 15니까 0이 아니잖아요. 근데 분자는 0이 되니까 좌변우변이 이 등식에 성립한단 말이죠. 참이 된단 말이죠. 참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맞니? 그 다음에 이 분수식에 마이너스 달고 나올 때 언제가 있다고 선생님이? 분모는 음수이면서 분자는 양수이면 되는 거죠. 맞아요? x 플러스 1은 양수이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는 음수이면 되는 거죠. x 플러스 1이 양수인 거는 뭐예요? 마이너스 1보다 x라고 하는 것이 오른쪽에 존재해버리면 이 식을 만족하죠.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어요? 인수분해를 해야죠. 인수분해를 해서요. 이 식이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은 거니까요. 그리고 2차 부등식 시간에 배웠다시피 이 식은요. 이 마이너스 3하고 5에 대해서 x축하고 만나는 2차 함수입니다. 근데 그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다고 해요. x가 이 범위에 존재하면 돼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면 돼?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 부분을 연립으로 하면은 마이너스 1부터 5 사이에 마이너스 1 쪽으로 하나는 노란색은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요. 하얀색은 마이너스 3부터 5 사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일단 마이너스 3과 5에서 생기고
1에서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럼 겹치는 범위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내가 찾고 있는 정수는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자 이거 몇 개야 그러면? 이거 몇 개? 6개. 6개라고 하면 틀립니다. 5개입니다. 어. 실제로 봐봐. 0, 1, 2, 3, 4 5개밖에 없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빨리 살래? 자, 이것도 필기하세요. 정수, 개수 빨리 세기. 자, 부등식에서 정수, 개수 빨리 세는 방법은 둘 다 만약에 포함이잖아요? 어? 둘 다 포함이면은 끝에서 끝을 빼주고 1을 더해주면 돼요. 한 개를 더해주면 된다. 실제로 만약에 2, 4가 그럼 2, 3, 4란 말이야. 4 빼기 2 더하기 1 해주면 된다고. 물론 A, B가 지금 정수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한쪽에 부등호에 한쪽에 지금 포함이고 한쪽은 포함이 아니야. 등호가 한쪽에만 있어. 그럼 이때는 어떻게 세주면 되냐면 그냥 끝에서 끝값을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둘 다 불포함이에요. 그러면 끝에서 끝을 빼고요. 1도 빼준다고. 이런 것도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렇게 다 만약에 답을 다 풀어놓고 답을 풀어놓고 개수 잘못 써가지고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맞죠?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끝에서 둘 다 불포함이면 끝에서 끝을 빼고 하나 더 빼주세요. 알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야? 5개죠? 여기서 5개. 여기서 5개가 그리고 마이너스 1도 된다 했기 때문에 답은 6개입니다. 그래서 답은 6개입니다. 답은 6개.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답은 6개예요.